또 전략이군요. 위클리 핵심 전략인데 이번에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주형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고요.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이 공조화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오늘 금리를 동결 발표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주시장이 잠시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분기를 기준해서 본다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한 2.5에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이 한 1.2% 정도에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플레 리스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에 조금 변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물가 안정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이전하겠다라는 이제 코멘트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절상이 됐을 때는 당국으로서 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또는 뭐 2, 3월 중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성장률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10월에서 12월까지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호조를 나타냈고 경기 회복 기준선 50을 상회하는 모습인데 4분기 GDP 성장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PMI가 지금 3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 것을 비롯해서 물동량이라던가 재고 순환 지표, 또 신규 프로젝트 착공 건수 같은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동반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4분기의 GDP 성장률은 3분기에 7.4%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대로 한다면 7.8%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될 가능성보다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조금은 오르는 수준에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관심이 될 텐데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한 8%를 회복하는 수준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좀 확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중국의 경제가 그러면 연착륙 이후에 다시 또 서서히 상승하는지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에 가세를 하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2000년 중반에 있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중국의 고성장 따라서 중국 관련주라는 뚜렷한 주도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은 결국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가 나아진다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업종을 중국 관련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 글로벌 경기에 동반하는 업종들이 좀 순환 상승하는 형태들이 1분기 중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업황 자체로는 크게 펀더멘탈이 개선되진 않았지만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조선, 해운, 건설, 기계 이런 업종들이 두루 순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는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가계 부분이 정상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비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그동안 정부분이 기여하지 못한 부분들을 만회하면서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계 부분의 정상화를 가장 크게 기여하는 쪽이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올 이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시면 결국 미국의 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은 2,000포인트 중심으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추가 조정의 무게를 두고 계신지 아니면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응 전략도 함께 묶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상황들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국내 기업 실적 시즌도 있는데요. 악재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부담을 떨어낼 수 있는 바닥 국면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리스크 또한 최근 들어서는 크게 불거지는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주식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시각을 전환해서 좀 투자 전략을 입마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주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